피할 수 있는 전쟁이었죠. 피할 수 있는 전쟁인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설계자라 해서 제가 제 블로그나 다른 데서 이게 여러 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그림들은 전부 사진의 크기가 영향력의 크기를 제가 의도적으로 나타낸 건데 여기에서 제가 이전부터 드미트로 야로시를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빨간 사각형 안에 있는 저 인물인데요. 저 사람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저 사람은 빅토리아 놀랜드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고 다른 사람 각자 맡은 데서 하는 거. 여기 보시면은 빅토리아 놀랜드하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의 소장이 kimberly Kagan이 둘이 동서간입니다. 그래서 W가 무슨 대단한 싱크탱크고 이런 거 알지만 사실 이게 전쟁을 위해서 만든 선전기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거기에 퇴역 장군들 몇 사람 모시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 나가서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선전하고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철저히 네오콘이 움직이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드미트리 야로시가 움직이고 있고 젤렌스키는 거기서 무대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5월 달에 젤렌스키가 취임을 한 다음에 실제로 전쟁을 시작한 것은 2021년 3월 24일입니다. 저 이야기를 언론에서 하나도 비추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크림과 돈바스에 대해서 수복을 결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즉 크림은 이미 2014년도에 러시아에 합병된 상태고 국제적인 공인을 못 받았죠. 그런 상태고 그리고 돈바스에는 내전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이제 수복을 하겠다 결심을 했다는 것은 즉 가서 쳐들어가서 뺏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거죠. 저게 사실은 지금 일어나는 러우전의 시발입니다. 저게 내려졌기 때문에 전쟁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첫 번째 저 결정을 했던 게 가장 큰 것이고 저 결정을 한 걸 자세히 보시면은 2021년 3월 24일인데 이거는 이제 2021년 1월 20일 날 바이든이 취임했기 때문에 2달 만에 이뤄진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때는 계속 막고 있다가 바이든 사실은 전쟁해라고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대통령이니까 거절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이 시작되고 한 달 사이에 이제 협상이 들어왔죠. 그래서 협상을 상당히 진척했다가 4월 2일 날 보리스 존슨의 말을 듣고 협상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계속돼. 러시아가 처음 쳐들어왔을 때는 협상을 위해서 들어왔어요. 빨리 겁주면은 협상할 거다. 협상을 하면은 끝내려고 했는데 협상이 잘 진행된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전쟁을 강화하기로 하니까 협상은 거기서 중단되고 이제 전쟁이 시작했던 그런 걸로. 그래서 두 가지를 젤렌스키가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이렇게 침공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물리적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 상황은 저렇고요. 결과적으로 나라가 절단나고 1,000만 명 이상이 도피해. 지금 우크라이나 인구가 2천만 명 조금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만 명 이상, 저게 뭐 100만 명도 굉장히 작은 거고요. 그런 사람이 전사하고 제일 값나는 땅을 손실을 해버린 거고 면적 기준으로 20%지만 가치 기준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본인 생명도 지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게 실책이라 볼 수 있죠. 이 이야기를 하면은 잠깐만 좀 설명해 드릴 게 뭔가니까 러시아가 침공을 했다 그러지만 러시아는 사실 정당성을 확보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전혀 보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보호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Responsibility to 프로텍트라는 규정인데 이게 과거에 르완다하고 유고슬라비아의 인종청소 때문에 이제 세계 정상회의에서 만든 것인데 거기서 대량 학살이나 전쟁 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나 인종청소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 자기 국가가 자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다. 첫 번째 책임의 기둥이 그 국가고요. 그런데 돈바스 전쟁을 하면서 이제 한 8년 기간 동안에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 있는 자기 국민이죠. 우크라이나 국민인데 러시아 인종에 대해서 인종 청소를 한 거거든요. 10,000명 이상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책임을 위반한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광범위한 부분에서 그 주변의 국가들이 개별 국가가 보호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협정을 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이 이걸 가입한 거죠. 근데 계속 이걸 위반하니까 이제 두 번째 기둥도 무너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집단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보호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사건을 다 나열하면은
이유는 러시아가 러우전을 시작한 러시아는 특수군사작전이라 했거든요. 정당성과 합법성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푸틴 자체가 법률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해놓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특히 2022년 2월 16일 날, 즉 전쟁 개시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돈바스에 대한 포격 횟수가 몇십 배 증가합니다. 그전에도 뭐 한 하루에 10번, 20번 있었지만 나중에 1,400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도발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러시아가 그 돈바스 자치공화국하고 루안스크 자치공화국, 도네츠크 자치공화국 그때 두 대표들 간에 그 자치공화국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죠.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여기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상호 지원 협정을 서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조약도 만들고 그걸 비준하고 해가지고 합법성을 확보한 다음에 제일 빠른 시간에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인종 청소 사태에 개입한 거죠. 그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선전포고를 한 상태가 아닙니다.